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오디오북 사랑방방지기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는지요? 오늘도 지친 마음을 위로하는 책방 여행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창밖으로 어슴푸레한 어둠이 깔리는 이 시간, 여러분은 어떤 온도의 하루를 보내셨나요? 분주한 도심의 소음 속에서, 혹은 고요한 방 한편에서 홀로 숨을 고르고 있을 당신에게 조심스레 안부를 건넵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건넨 말이 가시가 되어 돌아오지는 않았는지, 혹은 예상치 못한 따뜻한 문장 하나에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아내리지는 않았는지 궁금해집니다. 우리는 매일 수만 개의 단어 속에서 살아가지만 정작 내 마음을 온전히 담아낼 단어 하나를 찾지 못해 방황하곤 하죠. 유난히 바람이 차가웠던 오늘 같은 날에는 더욱이 누군가의 온기가 담긴 문장이 그리워지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의 곁에서 나지막이 읽어드릴 책은 이기주 작가의 언어의 온도입니다. 작가는 일상의 틈새에서 발견한 언어의 미묘한 온도를 포착해내는 섬세한 관찰자입니다. 한때 대통령의 연설문을 다듬던 스피치라이터였던 그는 화려한 수식어보다 중요한 것은 단어 하나에 담긴 진심의 무게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죠. 그는 말합니다. 말과 글에는 나름의 온도가 있다고요. 적정한 온도는 온기를 주지만 너무 뜨거우면 화상을 입히고 너무 차가우면 상대의 마음을 얼려버립니다. 이 책은 말, 글, 행이라는 세 가지 갈래로 나뉘어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순간들을 다시금 응시하게 합니다. 화려한 기교는 없지만 맑은 샘물처럼 투명하게 우리의 내면을 비춰주죠. 제가 이 글을 읽어드리는 동안 잠시 감은 눈 뒤로 여러분만의 소중한 기억들을 떠올려 보셨으면 합니다. 인공지능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서정성과 깊은 성찰이 담긴 이 문장들이 지친 여러분의 영혼에 따스한 차 한 잔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가장 편안한 자세로 마음의 빗장을 풀고 저와 함께 언어의 여행을 떠나보실까요? 오늘이 2026년 3월 7일이라는 사실조차 잊을 만큼 우리는 참 바쁘게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잠시 멈추어 서서 내 안의 소리를 듣는 이 시간만큼은 그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작가는 말합니다. 섬세한 것은 대개 아름답고 아름다운 것은 대개 섬세하다고 말이죠. 우리의 삶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 숨겨진 보석 같은 문장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저는 그 보석들을 하나하나 꺼내어 여러분의 손바닥 위에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자극적이지 않지만 깊은 여운을 남기는 이야기들, 이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마음에 각인된 말은 지워지지 않는다. 지하철을 타고 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앞에 앉은 할머니와 손자의 대화가 귓가등에 머물렀습니다. 아픈 손자의 이마를 짚으며 할머니는 투박한 말투로 말씀하셨죠. 할머니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그 짧은 문장 안에 담긴 온도는 몇 도였을까요? 우리는 종종 세련된 화법과 화려한 유머에 열광하지만 정작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이런 뭉클한 진심이 담긴 말들입니다. 아픔을 대신하고 싶다는 그 마음은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사랑의 영역입니다. 언어라는 단어를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말씀 언자를 보면 입 위에 가로막대기가 3개 그어져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내뱉는 소리가 아니라 생각을 거르고 정제하여 내보내야 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작가는 말의 무덤인 언총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우리가 내뱉은 말이 허공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가슴에 쌓여 무덤을 이룬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오늘 누군가의 가슴에 예쁜 꽃밭을 만들었나요? 아니면 차가운 무덤을 만들었나요? 가끔 우리는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을 함부로 내뱉곤 합니다. 편안함이라는 핑계로 솔직함을 무기 삼아 상대의 가슴에 생채기를 내죠.
하지만 진정한 솔직함은 상대를 배려하는 온도 위에서 피어나야 합니다. 작가는 사랑이라는 단어의 온도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다룹니다. 사랑은 함께 있는 것만으로 충분한 상태라고들 하지만 사실은 상대의 아픔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고통스러운 과정이기도 합니다. 당신을 사랑해라는 말보다 당신이 필요해라는 말이 더 절실하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결핍을 채워주길 바라는 마음보다 그 결핍마저 안아주겠다는 의지가 담긴 말. 그 말의 온도는 아마도 사람의 체온인 36.5도보다 조금 더 높은 기분 좋은 미열과도 같을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사과라는 단어에도 온도가 있습니다. 진정한 사과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지성과 상대의 상처를 공감하는 감성이 만날 때 완성됩니다. 미안해, 하지만 이라고 시작하는 조건부 사과는 오히려 상대의 화를 돋우는 차가운 얼음물과 같습니다. 아무런 변명 없이 그저 상대의 아픈 마음을 지그시 바라보며 건네는 미안해 한마디. 그 진심이 전달될 때 비로소 닫혔던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말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서 내 입을 떠나는 순간 생명력을 얻고 상대방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뿌리를 내리죠. 좋은 말을 건네는 것은 결국 내 인생의 정원에 좋은 나무를 심는 것과 같습니다. 침묵 또한 하나의 언어라고 작가는 강조합니다. 때로는 수천 마디의 위로보다 곁을 지켜주는 고요한 침묵이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슬픔에 잠긴 친구에게 힘내라는 상투적인 말 대신 그저 어깨를 토닥이며 함께 앉아 있어주는 것. 그 정적의 온도는 세상 그 어떤 웅변보다 뜨겁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말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끔은 내 안의 소음들을 잠재우고 타인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말은 마음의 소리입니다. 내가 어떤 말을 쓰느냐가 곧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증명합니다. 비난보다는 격려를, 질책보다는 위로를 담은 말들이 우리 사회를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작가가 관찰한 그 수많은 말들의 풍경 속에서 제가 발견한 것은 결국 인간에 대한 깊은 애정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언어는 오늘 어떤 향기를 풍기고 있나요? 두 번째 이야기, 지지 않는 꽃, 문장. 글은 말보다 더 오래 남습니다. 말은 공기 중으로 흩어지지만 글은 종이 위에 혹은 디지털 공간 속에 남겨져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작가는 글을 쓰는 행위가 자신의 내면을 긁어내는 작업이라고 말합니다. 화려한 수식어로 치장된 글보다 삶의 때가 묻어있고 진심의 눈물이 스며든 글이 더 강력한 울림을 주는 이유입니다. 편지에 대한 작가의 단상을 들으며 저는 잠시 옛 기억에 잠겼습니다. 요즘처럼 메신저로 즉각적인 대화를 주고받는 시대에 펜을 들고 하얀 종이 위에 글자를 꾹꾹 눌러 쓰는 행위는 얼마나 숭고한가요? 첫 문장을 어떻게 시작할지 고민하며 썼다 지우기를 반복하는 시간. 그 기다림의 미학이 글의 온도를 높입니다. 글은 손가락 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슴 깊은 곳에서 길어올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책을 읽는 이유는 단순히 지식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타인의 문장을 통해 내 마음의 사각지대를 발견하고 언어로 표현하지 못했던 응어리들을 해소하기 위함이죠. 좋은 글은 거울과 같습니다. 작가는 위로라는 단어의 의미를 풀이합니다. 위로라는 것은 마음 위에 무언가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진정시키고 다독이는 것입니다. 진정한 위로의 글은 가르치려 들지 않습니다. 그저 나도 당신처럼 아팠노라고 고백하며 곁을 내어줄 뿐입니다. 이 책의 문장들이 그렇습니다. 대단한 철학을 설파하지 않지만 누구나 겪어봤을 법한 일상의 파편들을 모아 정성스럽게 이어붙입니다. 또한 이별 후에 남겨진 글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헤어진 연인이 주고받은 편지, 돌아가신 부모님이 남긴 짧은 메모. 그 글자들은 주인이 떠난 뒤에도 여전히 온기를 머금고 남아 산 자들을 위로합니다.
글은 죽지 않는 생명력을 지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글을 남겨야 합니다. 부끄러움 때문에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한 말들을 글이라는 그릇에 담아 전달해야 합니다. 작가는 글쓰기를 산책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목적지를 정해두고 달려가는 경주가 아니라 주변의 풍경을 감상하며 천천히 걷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글을 읽는 행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빠르게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문장 사이의 여백에 머물며 사색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이 순간도 여러분에게는 하나의 산책이 되었으면 합니다. 문장과 문장 사이, 제가 내뱉는 숨결 사이에서 여러분만의 의미를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글은 한 사람의 지문과 같습니다. 그 사람만의 고유한 결이 살아있죠. 타인의 글을 읽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영혼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일입니다. 작가가 포착한 일상의 단면들이 글이 되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위안을 얻습니다. 문장이 주는 힘은 생각보다 강력해서 때로는 한 줄의 글귀가 무너져가던 사람의 생을 지탱해 주기도 합니다. 당신의 마음속엔 지금 어떤 문장이 살고 있나요? 세 번째 이야기, 살아있다는 것은 온기를 나누는 일. 아무리 따뜻한 말과 아름다운 글도 행동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발걸음 하나, 손짓 하나에도 온도가 있습니다. 길가에 핀 이름 없는 꽃을 바라보는 시선, 버스 기사님께 건네는 가벼운 목례, 빗속에서 우산을 기울여주는 배려. 이런 사소한 행위들이 모여 우리 삶의 전체적인 온도를 결정합니다. 특히 작가는 관계에 대해 깊이 고찰합니다. 인간관계에는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의 가시에 찔리고 너무 멀면 온기를 느낄 수 없습니다. 작가는 이를 난로에 비유합니다. 추운 겨울, 난로에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화상을 입지만 적당히 떨어져 있으면 기분 좋은 따뜻함을 누릴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예의라는 이름의 적정한 거리가 유지될 때 비로소 관계는 건강하게 지속됩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한다는 이유로 상대의 영역을 침범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상대의 독립적인 공간을 존중해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따로 또 같이 걷는 법을 배우는 것이 어른의 관계입니다. 작가는 노인들의 주름진 손을 보며 세월의 무게와 삶의 숭고함을 읽어냅니다. 그 손은 수많은 말과 글을 대신해 삶을 버텨온 실천의 증거입니다. 거친 손등 위에 새겨진 시간의 흔적은 그 어떤 훈장보다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효율과 속도를 중시하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삶의 진짜 가치는 느리더라도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는 성실함에 있습니다. 여행에 대한 통찰도 인상적입니다. 여행은 낯선 곳으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익숙한 풍경을 낯선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매일 걷는 출근길, 늘 마주치는 사람들, 그 일상을 여행자의 마음으로 대할 때 우리의 삶은 풍성해집니다. 작가는 일상의 소중함을 일깨우며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누리는 평범한 행복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를 말해줍니다. 행복은 거창한 성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녁 가족과 함께 먹는 따뜻한 밥 한 끼, 창가로 스며드는 햇살 같은 작은 것들에 숨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해내는 능력이 바로 행복해지는 기술입니다. 결국 이 책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하나로 모입니다. 인간다운 온도를 유지하며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무관심과 이기심으로 냉각된 세상에서 누군가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줄 수 있는 1도의 온기를 보태는 삶. 그것이 우리가 언어를 다듬고 마음을 수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작가의 따뜻한 시선을 따라 걷다 보면 어느새 차갑게 식어있던 우리의 가슴에도 몽글몽글한 온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결국 누군가와 온기를 나누는 행위 그 자체니까요. 긴 시간 동안 저와 함께 언어의 온도 속을 거닐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엔 지금 어떤 문장이 남았나요? 혹시 잊고 지냈던 누군가의 이름이나 차마 전하지 못한 미안함이 떠오르지는 않으셨나요? 우리는 다시 각자의 일상이라는 전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조금 다른 시선을 갖게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온도를 지닌 채 살아갑니다. 어떤 이는 뜨거운 열정으로 주변을 밝히고 어떤 이는 은은한 달빛처럼 고요하게 주변을 비춥니다. 중요한 것은 내 온도가 타인을 다치게 하지는 않는지, 혹은 너무 차가워 주변을 황량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살피는 일입니다. 이기주 작가가 건넨 이 다정한 문장들은 우리에게 당신은 충분히 따뜻한 사람입니다라고 다독여주는 듯합니다. 인공지능은 데이터로 문장을 조합하지만 인간은 삶으로 문장을 써내려갑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 이야기들이 단순한 정보의 전달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에 닿는 울림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숫자가 주는 의미보다 단 한 분이라도 이 시간을 통해 오늘 밤은 참 따뜻하다라고 느끼셨다면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잠자리에 들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수고한 당신의 지친 어깨를 이 문장들이 가만히 감싸 안아주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여러분의 언어가 누군가에게는 따스한 봄볕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시원한 그늘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언어는 마음의 옷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깨끗하고 온기 있는 옷을 입고 세상 밖으로 나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편안한 밤 되세요. 당신의 계절이 늘 따뜻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